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흥화돼가는 세상. 그 중심에 ICT, 정보통신 기술이 있다. 20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발전해 오늘날 세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변화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기술이 있다. 사물들이 그 센서를 달고 프로세서를 달아서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들이 인터넷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가 있죠. 사물 인터넷을 미래의 성장 분야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기술 인력을 모집하고 또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 사람과도 소통하게 하는 사물 인터넷.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놀라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사물과 인터넷의 만남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산업 전시회가 상황리에 열렸다. 2,5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발표됐으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 전용관이 개설되어 전문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전시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오브 띵스, 흔히 IoT라고 일컫는 사물 인터넷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자기기,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사물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인간의 행동을 스스로 파악하며 나아가 대화까지 건네는 영화 속의 장면들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 사물 인터넷은 이제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간의 연결인데요. 어떤 제품이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 안 되면은 되게 바보같이 느껴져서 사용하고 싶지가 않죠. 컴퓨터나 뭐 폰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가 돼야지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시장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는 2015년에 약 48억 개에 그쳤던 사물 인터넷 기기가 2020년엔 25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물의 99%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실제 사물 인터넷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접목되며 서서히 그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엔진이자 핵심 키워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었는데 이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사물이 많아졌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기술이 많이 저렴해졌다가 가장 큰 그 변화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갖고 다니고 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4G, 5G, LTE 그런 통신망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사물들이 또 컴퓨터가 되고 그 컴퓨터가 사람이 갖고 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이랑 연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부여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 얼마 전부터 이곳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다. 비닐하우스 수십 동에는 추운 날씨를 견뎌내며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이 있다. 모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품 가치가 있는 토마토를 길러내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온 농장주 이광열 씨에게도 여전히 토마토 농사는 쉽지 않다. 가장 까다로운 점은 토마토가 자라는데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작물 생육 관리가 또 중요한데 그 생육 관리도 그 시설 내에 어떤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그 작물 생육 관리도 더 편한데 시설 내에 좋은 환경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좋은 환경을 갖추려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농업 현실적으로 그런 좋은 그 환경을 갖추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당면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약 기계가 대신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 여기 그 방법이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으로 똑똑해진 농장. 바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스마트팜은 일단은 이제 기존의 농장주 분들이 일단 농장 환경에 뭐 컨트롤 판넬을 수동으로 이제 조작하는 형태였는데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농가분들이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또 한 부분은 온도 확인뿐만 아니라 CCTV가 달리다 보니까 내 농장을 눈으로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부에서도 컨트롤을 농장 내에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력 절감, 그 다음에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센서, 그리고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농장주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닐하우스의 실시간 상황과 환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팜 시스템이 자동으로 농장을 관리해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닐막을 손쉽게 여닫는 것은 물론 난방 환기 장치를 구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 이 스마트팜 설치하기 전에는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동동마다 확인을 했는데 이 설치한 후로는 그 한 곳에 앉아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요즘 일손도 바쁜데 이런 거 설치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사업성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팜을 적용한 국내 농지의 규모는 약 364헥타르. 농장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25% 상승하고 인건비는 9.5%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오는 2017년까지 스마트팜 도입 농지를 4,000헥타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산업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이제 농지가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농지나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의 먹거리는 계속 생산되는 그런 생산 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미래에 식량 안정 생산이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런 이제 스마트팜을 기반한 그런 시설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이제 개발이 돼야만 미래의 그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나 아니면은 먹거리 안정 생산 쪽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한 벤처기업. 이곳에서도 더욱 편리한 농업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이 업체는 최근 축산 농가들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개발했다. 1년 전부터 충남 천안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벌크빈 사료통의 사료량을 측정하는 위치 센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또 그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IoT 플랫폼과 연동하는 솔루션으로, 그래서 이 사료량을 측정하고 그것에 관계된 뭐 사료를 신청한다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스마트폰으로 뭐 발주를 내고, 그래서 사료가 다시 그 사료 회사를 통해서 운반돼서 사료통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가축들이 그 말하자면 적기에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축산 농가에서는 규모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소들을 기른다. 소들에게 끊이지 않게 사료를 공급해줘야 하고, 소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사료는 대용량 사료통인 벌크빈에 저장을 해둔다. 기존에는 벌크빈 안에 사료가 떨어지면 사료업체에 연락을 해 사료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기존의 옛날의 방식은 이 사료통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두들겨서 안에 있는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하거나요, 아니면 이 바깥에 있는 무게 센서라고 하는 로드셀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사료량을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날씨나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고장률이 굉장히 높고, 이 손으로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한 부분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젖소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동안만 사료 공급이 끊겨도 젖이 마르기 시작한다. 우유의 생산과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제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축산 농가의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축산 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해결해준다. 센서와 IoT 통신 모듈이 수시로 사료의 양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해주기 때문이다. 벌크빈이라고 하는 이 사료통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센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사료의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요. 그거를 측정된 장비를 농가에 있는 집중하는 장비에다가 놓고, 이 집중 장비가 저희 서버로 그 양을 갖다가 전송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축산 농가와 사료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사물 인터넷이 주는 이 긍정적인 변화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는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각국의 가장 새로운 전자제품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도 스마트카,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업이 각축을 벌인 가운데 대다수 가전업체들이 빼놓지 않은 분야는 바로 스마트홈 분야였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집을 뜻하는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예를 들면 뭐 체중계도 이제 인터넷 연결되고, 밥솥도 인터넷 연결되고, 세탁기도 인터넷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성이 새로 생깁니다. 밥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레시피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커피 메이커도 인터넷에 연결되면 내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끓이는 방법을 내 커피 메이커가 다운로드 받아서 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동안은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스마트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미 뜨겁다.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13년 480억 달러에서
연평균 19%씩 성장해 2019년 1,150억 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 애플 등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구글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뭐 1.5조 정도에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네스트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현재 그 스마트홈의 굉장히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구글의 네스트, 또 애플이 지원하는 에코비, 또 전통의 하니웰 같은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붙여놓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에 못지않게 국내 스마트홈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물론 통신사와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스마트홈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내 스마트홈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한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홈 체험관. 현재 개발된 스마트홈 서비스들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현재의 스마트홈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안의 조명을 켜고 끄는 것부터 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가전제품의 전원을 관리하는 것까지 발전했다. IoT 서비스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기들을 끄고 켜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스윙지들을 끄고 켜거나 TV 채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유풀, YTN 채널로 채널을 변경합니다. 피부 상태를 측정해주는 스마트 거울처럼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생활 속 평범한 제품들까지 놀라운 변신을 일으키고 있다. 거울 중앙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T존을 맞춰주세요.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고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게 세상에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정부 부처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동통신회사에서 다양한 어떤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나운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고객들 또한 이제 그 가전도 스마트 가전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고 인터넷도 이제 저희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삶의 어떤 가치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네. 서울에 사는 49세의 김영숙 씨.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자 두 아들의 엄마로서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요즘 스마트폰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어머니 방금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가 학원 갈 시간인데 지금 이제 3시 반 정도 돼가지고 제대로 갔는지 또 갔으면 또 가스를 켜고 간 건 아닌지 그다음에 전기는 다 끄고 갔는지 그다음에 이제 문 제대로 닫혔는지 그거 확인했어요. 집 밖에서 집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것. 올해부터 그녀의 집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물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점만큼은 몸소 깨닫고 있다는 김영숙 씨. 집 곳곳에 자리 잡은 스마트홈 기술들은 빠르게 그러나 별다른 거부감 없이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처음에 사물 인터넷 하면 일단은 뭐
주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뭐 애들 쓰는 PC 게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제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중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스위치만 껐다 켰다가 아니라 그 이력 관리를 하고 또는 이제 집을 좀 안전하게 누군가가 사람은 없어도 이렇게 좀 안심되게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부분이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이 기계들이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나는 원격으로 버튼만 눌렀는데 뭔가 행동을 해준다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니 참 그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너무나 밀접하게 와 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에 가깝게 존재하는 또 다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세계 13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 서울 곳곳에도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숨어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런 디지털 정책 5개년 계획 글로벌 디지털 서울 2020의 기치를 높이 올립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세계 디지털 수도 서울을 세우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부터 북촌 IoT 마을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물 인터넷이 북촌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인 북촌. 그 이유는 북촌 전체에 자리한 한옥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있다. 북촌의 상징과도 같은 한옥이지만 이런 한옥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북촌의 공공 한옥들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드나드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화재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했다. 먼저 센서를 이용해 화재의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을 해서 이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 시스템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라고 문자 메시지하고 화면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한옥 내의 전기 선로 및 온습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CCTV를 이용한 피플 카운팅 시스템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관리도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스마트 센서를 가지고 센서 간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통신된 정보를 특정 서버에서 가지고 받게 되고 그 받은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다 활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북촌의 특색인 한옥으로 지어진 게스트 하우스다. 이곳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화재의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도 특별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설치됐다. 환경 비컨을 이용해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먼지 같은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화재가 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한 걸 감지해갖고 서버에 보내게 되면요. 서버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SMS를 119에다가 문자로 알려주게 되면 119에서 자동적으로 화재 접수를 해서 출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내의 환경 정보가 특정 기준치를 넘어서 위험 수준에 다다를 경우 긴박한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방재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여기 119 상황실입니다. 사물 인터넷 화재 감지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도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119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1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늘 화재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기가 있어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외국분들이나 또 한옥에 대해서 염려도 좀 덜하고 또 경고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도 알려주지만 소방서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서 늘 든든하고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무척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눈에 띄게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의 방문. 북촌에 그들을 사로잡을 사물 인터넷이 등장했다. 거리를 지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자리에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흔들자 화면에 뜨는 것은 옆에 있는 상점의 정보다. 因为在摇一摇里面这个软件嘛，所以说因为非常方便，所以感觉很实用。然后还有那个有地图的显示，然后找周边的什么景点都非常容易，所以我觉得很好。 가맹점에 설치된 비콘과 중국인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연결한 기술. 관광뿐 아니라 미술관,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 기술은 IoT 기술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아이비콘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비콘이라는 기기에서 주기적으로 블루투스 신호를 이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의 이제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 신호를 이제 수신받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위치에 기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광객으로선 가이드가 없어도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고 가맹점으로선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한 윈윈 전략. 사물 인터넷의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나선 가족. 우리가 사경 먼저 갔다가 5경으로 가서 6경 이렇게 올라가니까 4월 네.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가상현실로 북촌의 이곳저곳을 손쉽게 구경해본다. 사용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고요.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는 직접 해보기 전에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벽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미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비콘이 설치된 장소를 지날 때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미션이 주어지고 오인데? 맞자, 오이죠야. 관광객들은 마치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미션을 수행하면서 관광을 즐긴다. 종이 비행기가 있대 여기에. 종이 비행기 몇 개 있는지. 여기 있는데. 진짜? 3개. 4개. 10개. 10개? 응. 그럼 성현이가 한번 입력해봐. 눌러봐. 얘 맞았다. 관광 산업에 이제 누구나 익숙해 있는 게임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거기다가 같이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즐기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관광이 아니고 뭔가 내가 같이 간 가족이나 동료들이 같이 뭔가를 미션들을 풀어내면서 같이 어울리고 협동하고 그다음에 나와 다른 가족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또 관광의 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콘이라는 IoT 기술을 접목하게 된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북촌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쓰레기통에 부착된 센서. 북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쓰레기통 관제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해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고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쓰레기통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고요. 상단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는데 그 전력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압축 모듈을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가 적정량 찼을 경우에 자동으로 물리적인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치지 않는 그런 신개념 쓰레기통입니다. 스스로 측정부터 압축까지 해내는 똑똑한 쓰레기통은 북촌의 미관을 지킴과 동시에 환경미화 작업의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다. 이처럼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주차에 적용된다면 어떨까? 길이 좁고 교통이 복잡해 주차 공간을 찾기가 몹시 까다로운 북촌. 이런 문제로부터 고안된 것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차 공간 공유 시스템이다. 주차 공간에 설치된 센서는 현재의 사용 가능 여부를 LED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표시하고 정보를 받은 사용자는 공간에 주차하는 대신 사용한 시간만큼의 비용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IoT 기술을 가지고 주차 공간을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주차 공간이 되게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비어있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과태료를 받거나 견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이 공간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게끔 하자라고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 북촌의 주차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유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도시는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밀집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해서 나오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서비스가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죠. 뭐 북촌뿐만 아니라 송도에도 스마트 시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홈과 달리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공공성,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뭐 절약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앞에 한 발짝 성큼 다가와 있다. 본격적인 사물 인터넷 시대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경기도 성남시. 이곳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물 인터넷은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사물 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젊은 스타트업들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개인들이 어떤 그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사업화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미 스타트업이 시작이 됐었을 경우에 그 R&D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멘토링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그 사업을 그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이게 그 더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저울, 스마트 자전거 만드는데 가격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저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고 사물 인터넷 기기가 보편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마치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처럼 작은 기업에서 만든 디바이스들이 많이 깔리는 거예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를 꿈꾸는 스타트업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들도 적지 않다. 사물 인터넷 기반 웨어러블 기기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이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2014년 11월에 설립돼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주력 제품은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킨 산업용 스마트 헬멧이다. 저희 스마트 헬멧은 안전을 위한 그 안전 장치로서 그 실시간 그 현장의 영상을 LTE 통신을 통해서 그 관제 서버로 전송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그 심박 밴드나 다른 액세서리 제품을 통해서 실제 이제 현장 인부의 그런 그 신체 상태나 또 위험을 감지해서 같이 그 관제 센터로 정보를 전송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마트 헬멧입니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받게 된 다방면의 지원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까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됐다. 사물 인터넷 시장에 한 발 앞서 뛰어든 스타트업으로서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을까? 저희가 그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저희는 뭐 전문적인 뭐 마케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모든 스타트업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희가 그냥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IoT 같으면 특수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본인이 만드는 시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산에 대한 부분도 소화를 할 수 있긴 하지만 IoT를 준비하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하드웨어를 많이 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많이 키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송이 되려면 스타트업들의 도전에서 피어나고 있는 변화의 씨앗.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특화 인큐베이션 센터의 설립을 예고했고 관련 협회들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아직 절대적 강자가 없는 지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사물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사업의 어떤 규제나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창업가들의 씨앗이 꽃 피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사물 인터넷을 상징하는 이 패러다임은 내가 쟤보다 잘 만드는 거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엮어서 그 연결을 지배할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바로 연결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겠죠.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세상.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일상으로 만들고 새롭게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사물 인터넷이 예고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